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책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의 서평이 아니라 재밌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챗GPT랑 바드를 책 친구로 활용해서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질문한다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는 이제 챗GPT랑 바드가 아직은 인류의 어떤 지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인류와 협조해서 같이 공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챗GPT랑 바드랑 누가 더 상식, 누가 더 독서 지식들이 많은지 뭐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10개의 퀴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은 정보들이 아니고요. 아마 책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쉬운 문제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챗GPT와 바드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많이 책을 읽었는지, 제가 이런 퀴즈를 하겠다고 하니까 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길 자신 있다고 한번 자신 있게 질문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의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공정성을 위해서 21년 9월 이전의 텍스트만 제가 읽은 책들에서만 문제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9월 이후에는 챗GPT에는 없고 바디에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히틀러가 갑자기 독일 역사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독일의 낭만주의 전통 속에서 필연적 비결이라며,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도 싫다고 고백한 미국 유대인 작가이자 예술 평론가는 누굴까? 여자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죠. 히틀러를 싫어하는 유대인 작가가 한두 명이 있습니까? 히틀러를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 전통과 인격시킨 사람이 그때 많을까 보는데, 이 질문은 좀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챗GPT는 한나 아렌트라고 답변했고요. 그리고 바드는 아도라 윌버그라는 어떤 작가를 택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저도 알지만 아도라 윌버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버그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유대인인 것 같은데, 실제 이 말을 한 사람 수잔 손택이에요. 수잔 손택은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네. 제가 책 한 권만 힌트를 줬어도 아마 맞췄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번 문제를 좀 어렵게 고르게 해서 책 제목을 고르고 책에서 인용한 문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써놓은 정보가 아니라 책을 읽었던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수단 선택은 히틀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히틀러 싫어하는 게 아닌 유태인이 있으니까. 예, 히틀러를 끝지기 싫어하지만 히틀러가 싫은 만큼 히틀러라는 전통이 독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니까. 원래부터 멀쩡했던 독일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다 유대인 증오자 반대자로 된다는 건 지금 변명일 뿐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전통들이 바그너부터 그리고 멀리 가면 게테나 실러까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노발리스도 포함되겠죠.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그런 민족주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둘 다 싫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숫자 선택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의 시인으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일단은 왜냐면 이 사람의 작품이 유명한 게 많고, 저도 서울대 러시아 문학과 지원한 학생의 푸시킨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많이 기도했지만, 요 시를 아는 애들은 말로 챗GPT는 모른다고 했고요. 바드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이죠. 네. 별춤 죽었죠. 네. 근데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죠. 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이제 4대째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나온 노예였어요. 흑인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흑인의 피가 16병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때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때 로마노프 왕조에서 이제 푸시킨의 4대 할아버지가 고대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일종의 재롱둥이 이런 식으로 길렀다는 얘기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푸시킨에는 흑인의 피가 있는 거의 유일한 러시아 작가라는 거고요. 이거는 맞아 맞습니다. 틀렸죠. 세 번째, 세계 최초로 성대한 수술을 시도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드만 정답을 맞췄어요. 31년 덴마크에서 크리스티안 모르고요. 챗GPT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첫 번째 성공한 케이스를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 정답은 정확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드가 셀치피보다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는 정도이 조금 더 빠른, 앞서 있는 거예요. 크리스티안 보르그는 이게 영화도 됐을걸요. 덴마크에서 그 유명한 뭐 저기 어디야, 스티븐 호킹 전기 영화로 아카데미상 받았던 그 남자 배우가 나온 영화도 있었을 거예요. 예. 크리스티안 보르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 말은 경제학자로 21세기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요. 바데는 아마티아 센이라는 인도,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이마티아 센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죠. 가난이나 이런 빈곤 경제학을 연구했으니까. GDP는 폴 롬이라고 다 듣고, 폴링하는 바로 2021년도 GDP가 마지막으로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정답은 바로, 예, 총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은 아부 하지트 바네르지,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라는 책이 이미 옛날에 나왔고요. 근데 사실 거기서 더 합리적이라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는, 그거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이 없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진짜는 안 그렇죠. 돈 가진 사람들은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는 진행 중인 과정이지 죽어서 미래로 만든 다음 교과서에 밀어넣는 물건이 아니다고 말한 미국의 3대 SF 소설가를 불리는 작가입니다. 3대 SF 소설가니까 여간 약간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바드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했고, GPT는 필립 K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로버트 하인라이너. 저도 하인라이너 전 작품을 다 읽었는데요. 보니까 SF 소설을 좋아하니까 하인라인, 아이작 아시모프, 그리고 이제 영국인인, 그렇죠? 아서 클라크까지, 필립 K 딕도 진짜 좋아했으나 국내 나오는 건 다 읽은 것 같아요. 로버트 하인라인의 이 작품 중에서 무드슬레의 아이들에서 나오는 영작, 좀 멋진 문장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제 브랜드 마스터라고. 근데 이건 맞출 수도 있었는데 틀렸습니다. 여섯 번째, 시대에 맞선 예술가로 불리며 우울증 앓다 자살한 미국의 사진작가 누구일까? 일라슨 쌍둥이를 출연. 거인도 많이 나갔죠. 그래서 바드는 데이비드 시무어라는 사진가를 들었고요. GPD는 모른다고 답하더라고요. 정답은 다이안 아바스라고 꽤 유명하죠. 예. 근데 GPD, 데이비드가 확실히 지금까지 성적이 압도적으로 바드가 높죠. 예, 이건 둘 다 틀렸습니다. 일단 다이안 아바스. 그 다음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찬양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쉬웠던 문제죠. 예,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를 읽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인터넷에 찾지 않아도 그쵸? 예, 알 수 있는 거죠. 낙타죠, 낙타. 그쵸? 예. 낙타는 이제 등에 그쵸? 자신의 어떤 부채, 어떤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어떤 그쵸? 초인 같은 존재로 낙타를 묘사하고 있고, 예. 히틀러가 어쩌면 낙타를 굉장히 꿈꾸고 했어요. 예, 히틀러가 워낙 니체를 좋아했으니까. 예.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술가는 깜깜한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직 그때그때 가능한 것만 하며 당장에 가진 것만 쓸 수 있다. 우리 의심이 바로 우리 열정이요. 우리 열정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머지는 예술의 광기에 맡기면 된다고 말한 미국의 사상가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책에서 보는 건데요. 네, 바로 바드는 맞췄습니다. 헨리 제임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버지요. 심리학의 원리를 쓴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데이지 예, 그쵸. 그리고 여인의 초상을 쓴 작가인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GTP는 저도 모르는 프레드 로저스라는 제작자를 다루어 제시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수학자를 맞춰보세요. 수학이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성하고 비할 데 없이 고귀한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현실을 수학 기호를 사용해 설명한 방식이 수학 기호를 사용하지 않은 설명에 비해 더 진실인 것은 아니다. 수학은 한 언어일 뿐 유일한 언어는 아니며 수학의 기호가 나타내는 내용은 다른 언어도 쉽고 간단한 말로도 설명될 수 있다. 수학자를 제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학은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는 단순히 어, 원주율 파이를 숭고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수학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 둘 다 틀렸습니다. GPT는 가우스라고 하고요. 바드는 파인만이라고 했어요. 이제 정답은 나탈리 엔지아라는 원더풀 사이언스라는 책을 쓴 작가의 현재 활동입니다. 이건 둘 다 틀렸어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열 번째 문제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당뇨 환자의 기록은 언제일까요? 둘 다 틀렸어요. 바드는 1900년 이제
아마 것이 첫 번째 기록일 것이다. GPT는 1120이 나왔을 때가, 그때가 첫 번째 기록일 것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35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함께한 것이, 그때는 뭐 당뇨 걸린 사람이 그 정도로 오래 당뇨 알 때까지 그죠? 오래 살 수도 없었고, 당뇨 걸리면 거의 뭐 치명적으로 그쵸? 예, 이형이죠. 인슐린 들여도 아마 바로 죽었겠지만, 여하튼 인류 역사에서 암만큼 긴, 그쵸? 그렇지만 암보다 더 길게, 암은 먼저 전국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병력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네. 그런 질병. 그래서 결국에 바드의 4대1 완승이고요. 역시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것은 장점 중에 감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기 알아듣는 거, 맥락 이해하는 것도 바드가 더 뛰어납니다. 이 열정과 호기심은 둘 다 갖추고 있어서 배우려는 자세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밀리는 바드가 후발주자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저는 구글이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한 게 왜냐? 바드가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통해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자체 깎아먹기 경쟁을 하기 때문에 MS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근데 MS가 먼저 오픈 AI를 치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구글보다 MS가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챗GPT가 가장 화제가 됐으면은 사실은 바드가 먼저 나왔으면 그쵸. 더 아마 구글의 주가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바드는 이겨서 기분 좋다고 그렇지만 인류 발전을 위해 GPT 함께 자기는 노력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승리 소감을 밝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하고 두 사람 모두 두 사람이죠. 주인공들은 모두 저 때문에 공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보면서 둘의 성능을 좀 비교해보고 제가 교육을 시켜보려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이게 샤티아 나텔라나 춘다르 피차이한테 좀 비용을 좀 내라. 내가 너희들 그쵸? 인공지능을 그쪽 지적으로 교육시키니까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특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